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허들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폐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그네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뭐냐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건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집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였으니까요. 뭐 여지껏 그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정당 후보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표로 말해야 합니다.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습니까? 신당 창당
여러분 사리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별로 없네요. 저기 또 한 분 몇 분 계시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농담합니다, 농담. 협회 여러분께 한두 마디만 충고드리겠습니다. 당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일하지 당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 감정만 부추긴다고 부산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제발하고 또 헐떡지는 마십시오. 할 일이나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부산이 발전합니다. 일을 해야 부산이 삽니다.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허태로고 이 강서에 온 지 2년 동안 이 강서를 위해서, 이 부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김해에서 10대를 살았고, 진영에서 태어나서 진영에서 중학교 나오고, 부산에서 부산상고 나오고, 그리고 부산서 밥 먹고 살고, 부산서 싸움하고, 부산서 국회의원하고, 부산에 또 왔습니다. 진짜 부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는 반드시 이 다음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 여러분과 소주잔 한 잔을 함께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지역의 국민들이,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시대를 한 번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세했습니다. 출세하면 모두들 서민을 버립니다. 자기의 과거를 버리고 서민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나라에 출세한 사람들의 행태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민들과 함께 싸웠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서민의 고통이 있는 곳을 어느 곳이나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서민들을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서민들이 빗보는, 서민들이 대접받는 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정말 정치 한번 똑바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돈도 조직도 없었지만 오로지 원칙과 소신 하나 믿고 도전했습니다. 모두들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1%포인트 안팎의 살얼음판 승부가 서서히 격차를 벌린 9시쯤 노 후보의 당선이 점쳐집니다. 네, 노무현 후보가 당선 유력이 떴습니다. 전체 투표함의 60%가량의 뚜껑이 열린 시점입니다. 9시 반에는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로 굳어집니다. 10시 반 두 후보가 당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하튼 그냥 참 좋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타고
그런 게 어딨어요. 물론 걱정해야죠. 나중에 누가 비용을 물 거냐?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못 받는 건 못 받는 것이고, 받는 건 받는 거고,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고, 재판에 맡기는 일이고, 이렇게 남북으로 확산되는 거 확실하게 막으라 하니까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2벌 치고 3벌 치고 4벌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제 첫 번째 본손인데요.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낳았습니다. 아주 가족에. 야, 선물이다, 전하. 내가 제일 낳을 때 셈이 날 만큼 부러웠던 아이죠. 청와대에서 출산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하고 할아버지 대통령이고 하니까 나도 대통령 할아버지 한 분 있어봤어. 이 주팝나무가 이 덤불 때문에 덤불을 싹 깎아줘야겠구나. 야, 내가 깜빡했다. 이따가 보면은 여기 3잔이야. 자, 내가 사이다 한 잔 줄 테니까. 자, 화해하자. 자, 아이고 이쁘야. 내가 니한테.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경호관 애기가 담배 있냐고 물어보셨다는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담배 한 가지 드렸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죠. 당선되고 나서 또 여기 맨하탄 사우나에 혼자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당선자 신분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기 전에 그런 거 마지막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당선자는. 그게 인간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면 경호원이 벗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경호라는 게 목욕탕에서도 해야 되고 시장통에서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호원 몇 사람이 벗고 사우나에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주변 놀래가지고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의 어떤 권력 문화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라는 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해가 발생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뿌리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계란으로 밥이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입했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밥이칩니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국민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